이 애국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지영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고 또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사퇴되는 그 사태의 본질을 보면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의 위법에 위법을 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허용, 경희대 명예 교수님에 의하면 10여 차례의 법률 위법 사례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허영 교수님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우리 애국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전한길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손현보 목사님 말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먹는 의법 치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여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을 거쳐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가라고 하는 심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졸속 탄핵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도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는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나 거대 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를 178회나 열었던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의 체제 전복 내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현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은 전원 석방하고 불구속 수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서울 서부지법이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을 발부했고 그 영장에 의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 책임이 온전히 청년들에게 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사법부는 수많은 불법적인 논란들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겨우 73일 만인 어제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하였고 이제 탄핵 심판 결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최고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에 불과한 헌법재판관 8인이 판민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 절차가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래야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 심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라가 두쪽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를 수없이 부리고 반복해왔기 때문에 헌재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져 이제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려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로 말미암아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자책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헌재 소장 대형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에 걸맞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번 3.1절에 전 국민적인 저항을 하는 시초로 삼을 것이고, 이제 3.1절에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모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저항운동의 시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19 혁명과 60 항쟁을 보았습니다. 법치주의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 저항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해주고, 또 우리는 3.1절 이후에도 대통령의 이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한가는 의미를 가지고, 또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헌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헌법재판소가 사라지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유민주시민대표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쉐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탄핵을 반대하는 전환길 등 국민 일동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함께하고 있고,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그런 견해와 혹은 또는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또 시국의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광화문에 모일 사람은 광화문에 모이고, 또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에 모일 사람은 여의도에 모이더라도 그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다 같이 나와서 이런 운동에 합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지? 3분? 네, 오늘 여기에 나오신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환길은 다 같이 국민의 머슴으로 나왔습니다. 대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각하로 또는 기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신부는 뿐이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3.1절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그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이런 거 대단히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지나치게 대한민국 안에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친 깊이 개입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계몽이라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자라는 이런 열망.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회는 민주화 세력을, 그리고 두 번째 산업화 세력, 그리고 안보 세력, 그리고 또 오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지만은 정부의 신부님들, 그리고 스님들 다 함께 종교계를 넘어서 지식인들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애국심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서 직무 복귀시키고,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다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는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일념을 전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뜻에서 향후에 5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더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 열망을 국민들께 다 확인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각하 반드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통합되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세 가지 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 안에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으로서 편향된 재판관들이 있고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그 이상희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그 황필규 변호사로서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재판 회피를 신청해야 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들이라면 허영 교수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 허영 교수님의 책을 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1인자죠. 그분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인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한다면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재판 진행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전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감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요약드리면 첫 번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므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재판 심리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넘고 있다라는 허영 교수님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전 국민들이 50%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들은 탄핵 각하되고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이렇게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허영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허영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심리 중일 때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한길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에 만약 탄핵 인용된다면 그 헌법재판관들은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제2의 을사오직이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통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각하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저리 나가시죠.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 나와서 얼떨떨합니다. 꼭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 30곳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